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전면 하면은 강원도가 나온 대기업가인 정주영 회장님의 고향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실 분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북한 택리지라는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강원도 백과 그 하단에 미수복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참고 자료라고 해서 먼저 포스팅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책자가 있는데요. 미수복 강원민보라고 해서 강원도민, 미수복 강원도면 소식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편집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 거는 아니고요. 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한 달에 기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면을 보시게 되면요. 1면하고 2면은 이제 소식지지만은 3면은 이렇게 각 면을 갖다가 소개하고 지도와 더불어서 소개를 하고 하단에 구글 위성 지도로 이제 해방 당시와 현재 북한의 지명을 갖다가 제가 삽입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이제 연재를 하고 있고요. 4면에는 미수복 강원민보의 우리 고향 인물 열전해서 정세영 회장님을 이제 소개를 몇 차례 나눠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3면과 4면 기획 지면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이제 송전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미수복 강원민보에 게재가 될 예정이니까 이렇게 지금 연재와 또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지금 이북도민 사회에서 제가 최초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강원도만 하더라도 또 지금 3분의 1에 해당되는 북강원도가 거의 향토지가 지금 잊혀져 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전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이 해방 당시에 통천군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통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전면이 요 중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저읍하고 통천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이제 벽양면, 임남면,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가서 이제 하길면, 흑곡면으로 이렇게 통천군이 되어 있는데 이 통천군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 통천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흑곡 지역으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던 곳인데 이제 일제 시대부터 이제 하나의 이제 통천으로 이제 통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쪽 통천 같은 경우에는 이쪽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이쪽 험준하게 이쪽 해양 쪽하고 이쪽 통천 쪽하고는 거의 이제 분리가 되다시피 한 그렇게 아주 험준한 태백산맥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황룡산 같은 높은 산이 있고 여기 추지령이 있어가지고 회양하고 이렇게 통천하고 이제 태백산이 이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남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한이 이제 고성군이 이제 분단이 되다 보니까 임남면 해가지고 이제 고성군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요. 태백산맥에서 내려오는 강줄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줄기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광교천, 12현천, 한교천, 패천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줄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서 요 강줄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송전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한교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제 평야가 좀 발달된 곳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보게 되면은 여긴 총석정으로 해서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강동포 여기가 이제 시중호라고 하는데 천하포 소동정 해가지고 이 석호가 이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도 이제 넓게 보게 되면 이제 해금강에 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가 시도를 하고 있는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금강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광사지구, 통천지구, 그다음에 원산 갈미 해안 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금강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다 연결해서 하나의 관광지대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통천 같은 데 보면 이제 시중호가 있고 시중호 요양소, 통천의 총석정 이런 쪽이 대표적인 이제 관광지대가 되겠죠.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거를 이제 구글 위성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제 지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 통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천이 재미난 게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직선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 쏙 들어간 곳이 이렇게 두 군데 있고 계속 이렇게 직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쏙 들어간 곳, 여기가 이제 고저읍인데 지금 현재 통천읍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송전이 바로 요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가 이제 다 송전까지 돼 있고, 아산리라고 해서 송전은 아산리는 이쪽에 이렇게 쏙 이렇게 골짜기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이제 그 포토샵으로다가 해방 당시하고 현재 그 지명을 갖다가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이제 구글 지도에 표기를 해봤는데요. 요것이 이제 그 미수복 강원민보에 이제 게재가 될 내용인데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해방 당시에 19개 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5만 분의 1 지도를 가지고 모두 이제 파악을 다 비정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 이제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지금 해방 당시에 그 송전면에 그 지명이 되겠고요. 여기 그 강포호라고 했는데 해방 당시에는 현재 북한에서는 그 시중호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 한교천이 한천강으로 북한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그 표시된 게 이제 북한의 리의 지명인데, 리가 이렇게 이제 4-5개 해방 당시에 그 리를 갖다 합쳐가지고 리를 만든 거죠, 북한에서. 요 맨 꼭대기에 이 갈평리라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리, 그 다음에 아산리, 뭐 포항리 이런 쪽을 다 합쳐서 이제 로상리로 이제 바뀌었어요, 북한에서는. 하길면 지역인데 하길면에 강동리하고 요쪽 지역에 지역을 합쳐가지고 이제 강동리가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대리라는 곳, 송전리라는 곳, 거성리라는 곳, 요렇게 이제 지명이 생겼는데, 요렇게 이제 그 생긴 것은 제가 조선 향토 대백과를 통해 가지고 다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통천면 것도 여기 지금 그 지명에 있어 가지고 통천면이 이제 요쪽 지역에 있었거든요. 구읍리 이렇게 돼 있는 곳이, 그쪽에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광교천이 흐르고 여기 십이현천이 치르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화면을 갖다가 정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고저읍도 제가 이렇게 다 지명을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통천에 대한 이제 대체적인 지형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통천행 같은 경우 보면 좀 넓게 보게 될 경우에, 이쪽에 지금 이제 이쪽이 통천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이제 태백산맥이거든요. 여기 이제 북한강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흘러가 가지고 이제 위쪽에 있는 강물하고 모여 가지고 이쪽 해양 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북한강 상류 쪽이.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북한에서는 이쪽이 이제 저수 지역이 되어 있는데, 북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줄기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그 북한강이 요렇게 쪽 갔다가 이쪽까지 모아져 가지고 이쪽 해양 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임남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금강 쪽에서는 이쪽 내려가 가지고 이 금강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 가지고 이쪽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이제 남강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양강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제 북한강하고 이제 합류가 되게 되는데, 요런 그 태백산면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강줄기를 이해해야만이 이쪽 해양하고 이 통천 쪽하고 이제 그 전반적인 지형 이해가 이제 용이한데요.
이쪽 태백산맥하고 이쪽 해양 쪽하고는 이렇게 경계가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일제 시대부터 이쪽에서 그 유역 변경식 그 이제 발전소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고, 현재 북한에서는 이쪽 안변 쪽으로 해가지고 유역 변경식 발전소가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이쪽 태백산맥 통천군하고 이제 해양 쪽을 유역을 변경하는 발전소가 세워졌는데요. 네 군데 수력 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금강산 발전소 요 사진인데요. 요 이제 중대리 발전소. 금강산에 가까운 북한강 상류에 한국의 특수한 지세를 역이용할 것을 제일 먼저 착안한 것은 1913년 경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북한강 상류인 화천강 물을 유역 변경시켜 동쪽으로 끌어들인다면 통천평야 2,500여 정도의 미개간지를 관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원조를 청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금강산 전기철도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요쪽 그 북한강이 지금 태백산맥이 있는데, 북한강 상류가 이쪽으로 그 북류로 해가지고 이제 해양 쪽으로 돌아가는 요 부위를 갖다가 이제 화천강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5만 분의 1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화천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북한강이 이렇게 북쪽으로 이제 북류하는 그런 강을 뜻합니다. 금강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으로 이 태백산맥을 끼고 북류했다가 이제 그 해양 쪽으로 구부러지는 이쪽 강줄기를 갖다가 이제 화천강이라고 했던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유역 변경식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형을 이해하면 통천은 물론이고 해양이라든가 주변의 그 지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데요. 요거는 그 다른 지도 구글 어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원래 이제 조선시대 같은 때는 요게 임남댐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해양 쪽으로 해가지고 철령으로 가는 길이 발달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뭐 분단이 이쪽 휴전선이 분단이 되고 이쪽에 이제 그 큰 저수지가 생겼다 보니까 이쪽에 금강산으로 가는 도로하고 이쪽 세포에서 평강으로 가가지고 이쪽 평강에서요, 요 철원이라고 해서 그 안협인데, 안협으로 해서 이제 토산으로 해서 이제 길이 옆으로 이제 메인 도로가 이렇게 북한에서는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북강원도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요 노란 표시가 아마 메인 도로인 것 같습니다. 요것은 그 북한의 독일 지리학자인 에카르트 데게 씨가 이제 새로운 북한, 오래된 북한이라는 책자를 화보집을 발간했는데요. 통천에 그 평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천의 해안 평야는 동해안의 다른 지역의 해안 평야보다 조금 넓어서 벼 재배에 이용된다. 농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벼 수확은 낮과 함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화보는 그 통천의 원래 고저항이죠. 거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통천은 원산 남쪽의 가장 큰 읍이다. 보호 어장인 통천만을 끼고 있어 중요한 어항이자 어류 가공 장소이기도 하다. 통천만은 미역 생산 등을 위한 바다 양식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그 시중호의 해수욕장과 해돋이 장면이고요. 이것은 조선 향토 대백과에서 제가 옮겨온 시중호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통천군의 행정 지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위성 지도로 여기 장대리라든가 로상리, 거성리, 송전리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제가 요걸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구글 위성 지도에 이제 표기를 해놨던 겁니다. 그 강줄기 이름은요, 광교천이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십이현천, 그 다음에 한천강, 그 다음에 금봉강, 그 다음에 리목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가 아래쪽부터 시중호, 천화포, 동정호 이렇게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중호 앞쪽에 이렇게 뭐 사도, 동덕도, 천도 해가지고 작은 섬들이 이쪽에 좀 있습니다. 요것은 그 통천군 그 지명을 지금 해방 당시하고 현재 지명을 이제 비교한 표인데요. 요건 이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제가 5만 분의 1 지도를 갖다가 제가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보다 정확하게 해당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산이라고 아까 구글 위성 지도로 제가 말씀드렸던 곳인데요. 이제 한천이라는 곳을 통해서 안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골짜기 쪽에 아산이가 있었던 거죠. 여기 그 시중호 강동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중호로 이름이 북한에서 바뀌었는데 그쪽 요쪽 주변에도 여기가 지금 그 송전면에 해당이 됐었던 거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통천군의 그 송전면 항목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는 송전리이다. 1914년 군면 해압에 따라 구 통천군의 답전면에 영해면 일부를 병합하였으며 1936년 송전면으로 개칭되었다. 태백산맥이 서부 지역으로 뻗어내려 서쪽은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으로 점차 경사가 완만해진다. 한교천이 동류하다가 동해로 유입되며 하천 연안에는 평야가 발달하여 벼농사의 중심지를 이룬다. 해안지대는 사빈 해안을 이루며 석호인 강동포가 있다. 주요 농산물로는 쌀, 콩, 보리, 조, 감자, 채소 등이 산출된다. 연 근해에는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명태, 정어리, 청어, 고등어 등의 어족이 풍부하다. 교통은 동해 북부선이 해안 지대를 따라 통과하며 송전역이 설치되어 있고 이와 병행하여 원산 강릉 간의 도로가 통과하며 하길면, 고저읍 등과 연결되어 있어 편리한 편이다. 주요 관광지로는 오메리, 치곡리 일대에 송전 해수욕장이 있으며 유물 유적으로는 구읍리의 박산성, 정덕리의 역장산성, 갈평리의 화장사 등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일개교가 있다. 송전, 치궁, 거록, 문치, 옥마, 석성, 만양, 장동, 수천, 산론, 포항, 아산, 신흥, 황석, 오매, 석도, 정덕, 갈평, 구읍 등 19개 동리가 있다. 해방 당시에 그 약도가 되겠는데요. 송전역이 있었고 패천으로 가고 이쪽 그 송전 경찰 주재소, 그다음 송전 소학교, 송전 면사무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송전 해수욕장인데요. 멀리 보내는 것이 그 오멜이라고 합니다. 통천 군지에서 송전 면민의 회의록 그 앞페이지 부분인데요. 정주영 회장님, 정세영 회장님, 정인영 회장님, 정상영 회장님, 정승영 회장님, 정몽구 회장님 등 아주 기라성 같은 기업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자연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 통천하고 이쪽 해양 사이에 추지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나들게 돼 있고 여기 이제 그 큰 저수지가 생겨서 이제 발전소의 그 수원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위쪽으로 가게 되면 도남령이라든가 이쪽 여러 가지 그 천령이라든가 이런 거 지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황룡산하고 기대봉이 이 지역의 그 하나의 그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천군 주변에 행정 지도가 되겠는데요. 북한 쪽에요. 통천이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 이제 안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회양인데, 좀 옛날하고 달라진 게 그 아래쪽에 금강하고 창도군이 생겼다는 거죠. 안변 옆에 이제 고산이 생겼고, 안변하고 원산, 그 다음에 문천, 요런 쪽이 천내, 요건 새로 생긴 쪽인데요. 요런 쪽이 다 이제 그 원래 한경남도였다가 강원도로 이제 속하게 된 겁니다. 요것은 그 대동여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흡곡하고 여기 이제 통천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 송전면 같은 경우는 한 중간쯤은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발간된 향인기에는 통천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통천군은 강원도 내에서 강릉, 철원과 함께 3대 곡창 중의 하나로 꼽히는 기름진 고향이다. 쌀 농사가 주가 되며 통천 쌀이라면 밥맛 좋기로 유명하다. 또 쌀에 못지않게 이 지방 목재가 유명했다. 광산과 친목용으로는 이곳 황룡산 목재를 제일로 쳤다. 그 외에도 통천은 강원도 제1의 양항이라는 고저읍을 끼고 있어 각종 수산물이 풍부했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방이다. 또 해안의 면에 있는 통천은 관동 8경의 하나인 총석정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 자원도 풍부한 곳.
이런 소개가 되어 있고요. 역사라든가 연표 같은 것들은 이제 제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옮겨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지리원에서 발간한 지명 사진에서 통천 지역의 지명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는 이제 통천군 조선 향토 대백과의 통천군 항목을 이제 옮겨놨습니다. 요것이 이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위성 지도로 해방 당시와 현재 북한의 지명 비교표를 제가 이제 표기를 한 건데요. 요거 전반적인 요 흐름만 알고 계셔도 송전면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천군 송전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